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어제 영국 하원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이제 영국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고 유럽연합도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예고하셨던 이대로 부결은 됐습니다만은 네. 표차는 훨씬 더 많은 차로 지금 부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 160여 표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드렸는데 네. 실제로는 200표를 넘겼죠. 230표예요. 230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대단한 그 부결, 네. 압도적인 반대의 물결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영국 하원이 어제 열린 그 승인 투표, LA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에 열린 승인 투표, 미닝풀 보트라고 그럽니다. 미닝풀 보트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네. 영국 하원 의원 총 634명이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표결했는데 그 투표 결과 찬성은 202표, 반대가 432표. 네. 그래서 230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한 160여 표 차 정도 나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이렇게 예상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그 압도적인 그런 부결이었습니다. 그 영국 정부가 이 하원 투표에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200표가 넘는 표차로 패배한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영국의 그 역사에 남을 그런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이 표를 분석해 보면 찬성 202표는 집권 보수당이 196표, 노동당 3표, 무소속 3표 단출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당이 대부분 다 찬성표 던졌고 노동당 무소속이 각각 3표씩이고 반대표가 432표인데 제1야당인 노동당이 248표, 그러니까 보수당이 118표, 보수당에서도 반란표가 118명이나 있었다는 것이고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35표, 자유민주당 11표,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이 10표, 웨일스 민족당 4표, 녹색당 1표, 그리고 무소속 5표. 이렇게 해서 반대표가 432표인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야당은 뭐 거의 다 단결해서 반대표로 던졌고요. 근데 여기에 집권보수당 의원 118명이 반대에 가세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 차이가 크게 났다. 집권보수당 118명이 만약에 찬성했다고 한다면 뭐 그래도 부결이지만 뭐 한 100여 표 정도 차이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부결 그 표수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집권보수당 의원 118명이 반란표에 가세함으로써 굉장한 그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이번에 이 부결 처리가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끔 만든 그 주역이 바로 집권보수당 의원 반란표로든지 118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테레사 메이 총리 자신들이 배출한 자신들이 만든 총리가 가져온 합의안은 이렇게 118명이나 되는 보수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굉장한 그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맞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들 중에선 단 3명만이 찬성했기 때문에 노동당은 굉장히 단결해가지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합의안이 부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영국이 완전히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투표가 부결된 것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곧바로 행동으로 돌입했는데요. 제레미 코빈 현 노동당 대표가 영국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BBC 방송 보도를 보면 영국 시간 16일 저녁 7시에 정부 불신임안 표결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아직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 영국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조만간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까 아직 그런 예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히스토리컬 그런 정도의 표차로 이게 부결됐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이미 이제 뭐 지금 현재 정부가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테레사 메이 총리는 정부 불신임안에 대해서 오늘 의원들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테레사 메이 총리는 아직까지는 좀 무언가 자기가 나서서 수습하는 데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그 법을 보면요. 고정임기 의회법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제정됐는데 Fixed Term Parliament Act라는 이제 이름이죠. 여기서 보면 정부 구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그 통과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이제 연방하원에 제출하는데 그 새로운 신임 내각이 또 연방하원에서 통과가 안 되면 네. 통과가 의결되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조기 총선으로 가는 거죠. 조기 총선이 실시되고 근데 다만 조기 총선은 25회기일 이내에는 열릴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총선은 아마 그 새로운 내각에 대한 그 하원의 신임안 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그때부터 한 달 정도 지나야 최소한 한 달 정도 지나야 새로운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이 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 대표가 영국 정부 불신임안을 지금 제출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불신임안이 지금 하원을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아직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A 시간으로 11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재 오전, 런던 시간으로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왜 매일 저녁 7시에 투표를 하고 그래요? 그거 참 희한한 국회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보통 활동하는 시간에 네, 하게 마련인데 아니 여기는 뭐 항상 저 동부 시간으로 뭐 11시, 10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 하는데 네. 여기는 현지 시간으로 꼭 저녁 7시에 그러니까 투표를 꼭 해요. 퇴근하고 투표를 퇴근하고 해요. 투표를 네.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네. 지금 우리가 그 결정된 내용을 그러니까 결론은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거의 통과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가져온 테레사 메이 총리가 가져온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켜 놨는데 네. 기존의 테레사 메이 내각을 존속시킨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통과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됩니다. 그 얘기는 이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그 통과된 때부터 14일 안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연방하원에 제시하면 연방하원이 거기에 대한 또 신임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내각을 불신하게 되면, 그러니까 통과시켜주지 않게 되면 이제 조기 총선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아마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 기존의 정부 현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본인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하원을 다시 한번 설득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글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서 어찌 됐건 절차적으로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전국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그 분위기상으로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좀 기사회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근데 예상을 이제 해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100표 이상의 표차로 지게 될 경우에 네. 테레사 메이 총리는 분명히 물러날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230표 차라는 얘기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네. 메이 총리는 아직도 본인이 내가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물러나면 사실상 테레사 메이 총리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이죠. 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최악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두고 아직까지는 수습에 좀 더 희망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230표차 부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침통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수습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만약에 그 영국 하원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해 준다면 내가 더 노력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신임 안이 통과되더라도 새로운 내각을 또 자기가 만들어서 네. 그걸 영국 하원이 받아준다면 자기가 한 번 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고요. 보수당의 동료 의원들 그리고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 같은 경우 좀 힘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의회 내 각 당 지도부 야당까지 포함한 각 당 지도부와 함께 유럽연합과의 그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같은 논의를 통해서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가능하면서도 또 영국 하원에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또 유럽연합과도 의논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져온 합의안에 대해서 통과를 못 시켜준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얘기해 준다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유럽연합에 가서 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좀 수정할 부분을 유럽연합과 좀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좀 수정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그 연방하원에서 표결이 있기 전에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네. 역사를 좀 인식해라.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역사에 뭐 죄를 짓는 거다 그런 뉘앙스의 이제 연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좀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핀트가 어긋난
뭐 본인이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연방하원에서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키는 이유는 브렉시트를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브렉시트를 원하는데 테레사 메이 총리가 갖고 온 합의안은 제대로 된 브렉시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 하원이 지금 이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어제 역사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또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원하는데 이걸 부결시키면 안 된다고 했지만 영국 하원이 원하는 거는 제대로 된 브렉시트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얘기한 부분과 좀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영국 하원이 이걸 부결시킨 이유가 브렉시트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부결시킨다고 하면 테레사 메이 총리가 하는 얘기가 말이 맞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브렉시트를 하자는 얘기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갖고 온 합의안은 이름만 브렉시트지 사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계속 존속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된 브렉시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영국 하원의 분위기라는 게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다고 해서 브렉시트를 원치 않고 유럽연합에 남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영국 하원이 원하는 거는 지금 영국 하원에서 이렇게 다수가 원하는 건 다수의 의원들이 원하는 거는 일단은 제대로 된 브렉시트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테레사 메이 총리가 수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역할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미 영국 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테레사 메이 총리는 제대로 브렉시트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어떻게 하든지 브렉시트의 충격을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영국 하원에서 보는 관점은 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메이 총리의 이런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결정, 국민 투표로 시작된 브렉시트가 이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렇죠. 뭐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유럽연합은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연합 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유럽연합도 조금은 좀 당혹스러운 반응이고요. 이제는 이 노딜 브렉시트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인데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후에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협상이 불가능하고 아무도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유일한 긍정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말할 용기를 누가 가질 것인가. 대단히 애매한 표현인데 결국 이 얘기 뭐냐면 결국 협상도 싫고 노딜 브렉시트는 아무도 원하지 않고 한다면 지금 원하는 것은 결국 영국이 브렉시트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만이 브렉시트를 없던 일로 좀 되돌리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의 트위터를 올렸고요.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은 다 지금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야 된다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이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영국 하원의 투표로 영국이 혼란스러워졌고 유럽연합을 떠날 위험성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이 비상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했고요.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영국 정부는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제 명확히 해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는 거의 대세가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유럽연합 측의 수석 대표가 했고요.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그 브렉시트 데드라인 연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3월 29일인데 7월까지 연기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가 유럽연합 내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독일은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독일이 제일 강력한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 어차피 또 다른 합의가 목표가 된다면 그래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온다면 데드라인을 연기시켜줄 수 있지만 지금 봐서는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영국은
어떠한 합의도 원치 않는 것 같은데 왜 데드라인을 연기시켜주느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브렉시트 데드라인 연기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유럽연합 담당 장관이죠. 나탈리 로아조 장관은 그 영국이 요구한다면 브렉시트 데드라인을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연기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영국이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 데드라인 연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금 테레사 메이 총리가 준비하고 있는 플랜 B가 어느 정도 뭐가 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플랜 윤곽이? B.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마지막으로 네. 영국 하원을 지금 설득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핵심 계획이 좀 노르웨이 모델이라고 그래요. 근데 노르웨이 모델이 뭐냐면 노르웨이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닙니다. EU 회원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FTA를 체결해서 사실상의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슷한 지위를 유지하는데 이 FTA라는 게 EFTA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연합과의 FTA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국가는 아니지만 이 하나의 국가처럼 생각을 해서 이 FTA를 체결해가지고 노르웨이가 유럽연합과 협력관계 유지하고 있는데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영국도 그럼 노르웨이처럼 가자. 노르웨이 모델을 플랜 B로 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유럽연합이 과연 이 FTA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고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다가 깨지죠. 그렇죠. 네. 회원국이던 국가들 중에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그럼 나가가지고 이 FTA 체결하지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었다 깨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다른 이유고요. 그리고 영국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FTA가 추진돼서 만약에 체결된다면 이게 사실상 유럽연합 잔류지 이게 무슨 브렉시트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국 하원이 이 FTA 그러니까 노르웨이 모델을 원할지도 지금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노르웨이 모델을 비장의 카드로 들고 나갈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만 이것은 영국 하원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양쪽 모두 다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우리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얘기니까 뭐 그쪽에서 지지고 먹고 골치 좀 아파야죠.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